저기 문학인이 가지고 있는 역할, 의무, 이런 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조금 넓게 본 겁니다. 이제 무슨 대중소설가, 그냥 나는 대중소설가다, 좀 잘 팔리는 거에서 대중한테 이제 대중 구매에 맞는 이야기를 창작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대중소설가다, 이렇게 자처한다면야 물론 이야기만 재밌게 써서 그렇게 하고 그래도 뭐 역할로서 되는 거죠. 그 이야기만 건전하면은. 근데 이제 보통 문인이라고 하는 이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의 어떤 이 사회 공동체에서 가진 역할은 무엇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야기 전달뿐만이 아니라 이 언어, 국민의 대중의 언어를 바로잡고 올바로 교육시키고 국민 언어를, 그런 것이 이제 역할이라고 봅니다. 우리. 근데 우리 보면은 뭡니까? 허구한 날 문해력, 어휘력, 국민 대다수가 기본적인 그 지적 능력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죠. 이게 뭡니까? 이게 물론 정치인이 그런 제도를 계속했다 자꾸 얘기를 하지만, 아니 문인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면 정치인이 그걸 막습니까? 못 막죠. 근데 결국은 문인들 책임입니다. 문학인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수준이 이렇게 내려가고 문해력이 이렇게 떨어지고 기본적인 어휘력도 없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 뭡니까? 국민의 언어를 바로잡아야 되는데 문해력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있는 거. 이런 상황에서 아니 우리나라 뭐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뭐 이런 얘기들이 미국에 찍어서 수출됐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자랑입니까? 그 외국에 수출한 거? 이게 물론 안 한 것보다 좋긴 하죠. 이제 국위선양하고 돈 벌었다. 근데 이걸로 번다고 또 얼마나 벌겠습니까? 결국은 소설 뭘 글을 읽었다는 건 뭔가 좀 배우려고 하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작품이 유럽이나 미국에 전달됐다는 거는 우리가 그들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가르칠 때 됐나? 가르칠 때인가? 그건 정말 회의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어쨌든 간에 중국 포함해서 20세기 초까지 동양권은 서양권보다 많이 뒤떨어져 가지고 그걸 따라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다 배웠냐면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대로 오히려 더 못 배우고 더 배우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뭐 기본적인 오히려 철학들, 그 동양 철학은 그나마 명맥이 이어지는데 서양 철학은 쉽게 번역한다고 그래가지고 두리뭉실 알지도 못하게 돼가지고 전문가들만 좀 알고 일반인들은 그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죠. 이런 상태에서 제대로 이 일반 대중이 모른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정치인도 일반 대중에서 나오는데 정치인들이 이제 제대로 된 이런 근대 그 사상 이데올로기 철학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들 수준이 갈수록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들 일반인들한테 제대로 교육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 제도는라든지 모든 그런 건 서양의 어떤 발전적인 것, 서양 저기 사상 좋은 건 알아가지고 전부 이렇게
삼권 분립도 시켜놓고 다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전반, 정작 그런, 이제, 그 정신, 그런 제도와 그걸 만들어낸 정신의 그 근본 개념, 이런 것들이 잘 모르니까, 이렇게 그냥, 이 정치하고 그 수준들이 자꾸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거를 외국에 수출했다고 신날 일이 아니라, 정신 차리고, 외국, 유럽구, 제대로 번역이나 제대로, 진짜, 유럽이나 그런데 고전들을, 그런 거나 제대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면서 지금 이제, 우리 그냥, 아니, 서양 사람들 전혀 율곡이나 퇴계 이황의 어떤 철학을 번역한다. 이건 또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류를 위해서도 좋고, 이제,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서양에서 들여온 문화의 아류인 그런 순수 문화, 그런 스토리라든지 그 구조들, 어떤 주제들, 이런 게 다 결국 그런 식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 거를 이제, 외국으로 보내가지고 읽히겠다. 이거 가지고, 미국 유럽 사람들을 가르쳤다고 해서, 신난다, 우리가 가르쳤다고 뿌듯하다. 이게 아니라,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는 놓고서, 가르치는 거, 이걸 뿌듯하게 하고, 이럴 때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서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죠. 서양 근대 사상 같은 것들을 제대로.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게 결국 노벨상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한국은 그러니까 벌써 노벨상을 둘이나 배출했는데, 한국은 문과 노벨상만 어떻게 탔습니다. 요거에 대한 이유를 좀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회는 일찍부터, 사실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건데, 고등학교 때부터 문과이과 나눠가지고 자꾸 이질화를 시켰어요. 그래 놓고서 문과에서 어떤 우리 언어 자체를 이데올로기를 반영시켜가지고 언어를 개조했습니다. 그 문과가 개조한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이과생들 공부가 전부 그 기준에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영어식으로 공부하게 하고, 어떤 기본 소양 우리말 자체, 우리 몸에 배인 우리말로는 학문을 하지 못하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외국 기술을 따라가는 그런 거 따라가기는 어느 정도 잘 하는데, 어떤 창의성이라든지 근본, 이제 이런 걸 파악해가지고 어떤 그런 거는 상당히 이제 이거 이제 따라가기 힘들죠. 어떤 근원적인 것을 찾는 거. 그러니까 문과 쪽에서 이걸 이데올로기를 이렇게 바꿔놨기 때문에, 로 언어를 바꿨죠. 그 언어의 틀에서 이과생들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어의 틀, 문과는 이걸 스스로 언어를 바꾸면서 스스로 바꿨지만 자기들은 알 건 다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잘 해서 이렇게 결국엔 상을 받았는데, 이과는 앞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모르죠. 또 한국이 할당해가지고 또 줄 것 같지는 하지만, 그렇지만 이 자연과학, 이과계 이런 거는 객관적인 수치가 너무 나오기 때문에 할당해서 주기가 참 곤란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좀 그런 거 간단히 쉽게 말하면 그거죠. 우리나라에 이과 노벨상이 안 나오는 이유, 이거는 그러면 이과생들이
부족해서 못나서 그래서 된 거다. 노력이 부족해. 아니죠. 이제 과거에도 다 70년대, 80년대 최우수생, 의대보다도 더 그런 사람들 자연과학, 공학 다 했었고. 그랬는데, 그 본인 노력이 부족한 게 보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다 결국은 교육과정에서의 그런 문과생들의 그런 만들어진 틀, 그 안에서 이제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그 한계, 그 이제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이게 함축된 그런 언어 그런 환경에서 이제 공부할 수밖에 없는 이과생. 그러니까 그런 이데올로기의 틀, 관행, 그러니까 모든 글도 전부 관행을 따라서 이제 예, 논문도 쓰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어떤 그 틀을 따라가는 그런 것이 워낙 이제 그 당연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과생들이 어떤 좋은 뭐 회사원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은 조금 이게 세계 그 아무리 정치적인 그 왔다 갔다 노벨상이긴 하지만 곤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게 그러니까 이과생 스스로가 자주적으로 모든 용어라든지 교육 환경 이걸 자주적으로 개척해야지 문과 쪽에서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의 그 이데올로기 틀 안에서 그 교육제도나 모든 그런 언어제도 이런 걸 하고 있다. 예.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노벨 그 이과생이 자립적인 이과생이라네 생은 아니다. 현역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인데 이과 노벨상은 이제 진정한 이과 노벨상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물론 뭐 어느 산업 그런 면에서는 잘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